돈의 흐름이 곧 경제의 흐름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 심상찮은 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금융권 자금 이탈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은 캐피탈, 카드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입니다. 1금융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입니다. 자산가들이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에 저축한 돈을 은행으로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금융권이 1금융권과의 금리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저축은행의 이자율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에 별 차이가 없으니 자산가들이 자신의 돈을 안전한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러시라고 불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금융권 정기예금에 한 달 만에 26조 원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의 돈도 은행으로 몰립니다. 주식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의 돈도 2금융권인 증권사에서 1금융권인 은행으로 몰립니다. 캐피탈 회사들과 카드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습니다. 즉 저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금융사들을 여전사라고 부릅니다. 여성전사라는 뜻이 아니라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는 말입니다. 수신 기능이 없고 여신 기능만 있는 금융회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것을 여전차라고 합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의 준말입니다. 이 여전체의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융사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지만 이들이 무한정 대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영업수익률이 날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처하면 이들 금융사는 대출 회수와 대출 축소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기업 대출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가급적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쪽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는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가 커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에 처하면 이들 금융사는 대출 회수와 대출 축소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기업 대출에서 만기가 도래하면 가급적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쪽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는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가 커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참 궁금해지는 10월 18일 오전입니다.